최근 뉴욕시 맨해튼 할렘 일대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소재 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군인 5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5억 달러 규모의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 개발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이스트리버에 정수 시스템을 갖춘 부유식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최근 뉴욕시 맨해튼 할렘 일대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맨해튼 할렘 일대에서 군집 감염이 시작돼 3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레지오넬라균 감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국 조사 결과 할렘 일대 냉각타 벼란 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은 제3급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따뜻한 물이나 관리되지 않은 배관,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에서 증식한 균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주요 증상은 고열, 마린 기침, 두통, 설사, 근육통 등으로 감기와 유사하며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중증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지아주 소재 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군인 5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조지아주 소재 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는 6일 SNS를 통해 제2기갑여단 전투단 구역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포트 스튜어트 기지가 오전 11시 4분에 폐쇄됐으며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가 소속된 제3보병사단도 모든 인원에게 실내에 머물고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잠그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기지 측은 이 사건으로 5명의 병사가 다쳐 현장에서 치료받고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지역 사회에 추가적인 위협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기지는 오후 12시 10분에 주요 주둔 지역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해제했고 제2기갑여단 전투단 복합시설은 아직 폐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일으킨 용의자는 법 집행 당국에 체포됐고 기지와 경찰, 연방수사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5억 달러 규모의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 개발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이 진행해오던 mRNA 백신 개발 활동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는 과학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치했다며 해당 백신이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데이터에 따라 22건의 mRNA 백신 개발 투자를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 22건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는 총 5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mRNA는 인체의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유전 물질로 mRNA 백신은 바이러스 정보를 담은 mRNA를 우리 몸에 주입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항체가 형성되도록 유도합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처음으로 사용됐지만 케네디 장관은 수년간 mRNA 백신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제약사 모더나와 체결한 약 6억 달러 규모의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모더나의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도 mRNA 기반 백신입니다. 뉴욕시 이스트리버에 정수 시스템을 갖춘 부유식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부유식 수영장 플러스 풀 프로젝트는 강물에서 직접 물을 끌어온 뒤 수영이 가능하도록 정화에 사용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수영장은 이름처럼 플러스자 형태로 어린이 수영장과 스포츠 수영장, 레인 수영장, 라운지 수영장 등 4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약 14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플러스 풀 프로젝트는 올 7월 드디어 수영장 본체가 뉴욕에 도착한 후 현재 피어 35에서 건설 진행 중이며 일부 구역은 추가 테스트 이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성 개발 컨설팅 회사 아러비
거대한 채처럼 강물 속 박테리아와 오염물질 등을 걸러내는 정수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자외선 소독과 사전 정화 과정을 통해 화학 소독제 없이도 뉴욕시 보건국 등의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 프로젝트에 1,6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모든 시민, 특히 아이들을 위한 수영 기회 확대라며 강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뒤를 이을 차기 대통령으로 JD 벤스 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중 벤스 부통령을 막아 후계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벤스 부통령은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일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어쩌면 벤스 부통령과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벤스 루비오 러닝메이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후계자 질문을 받자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모두 평가했으며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통 부통령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을 선호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보다 벤스 부통령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문제에 대해 출마하고 싶기는 하지만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하원이 미성년자 성추행범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조사를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연방하원 정보감독위원회는 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역임한 메릭 갈런드와 트럼프 일기 때 연방수사국장으로 재임하다 파면된 제임스 코미 등 모두 8명의 사법 책임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또 연방법무부에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모두 제출하라며 문서 소환장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한 것은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펜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2월 앱스타인의 접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접대 리스트가 없고 추가 공개할 문서가 없다고 주장하자 트럼프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하원은 앱스타인의 채용사 역할을 한 길레인 맥스웰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지만 맥스웰은 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면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증언에 나서더라도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앱스타인 파일 조사와 관련해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증언을 요구한 가운데 앱스타인이 미국은 물론 세계적 거물과도 친밀한 관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소재 앱스타인의 7층 규모 호화저택 내부 사진과 함께 영화배우 우디 앨런,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바라크 등이 앱스타인에게 보낸 생일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우디 앨런은 이웃집에 사는 아내 순이와 나는 저녁 식사에 여러 번 초대받았고 항상 수락했다. 저녁 식사 때마다 정치인과 과학자, 교사, 마술사, 코미디언, 언론인 등 여러 분야의 흥미로운 사람이 모였다고 편지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앨런은 앱스타인 저택의 만찬을 1931년 영화 드라큘라에 비유하면서 몇몇 젊은 여성이 시중을 들었으며 이는 젊은 여성 뱀파이어에게 시중을 들도록 하는 드라큘라성을 연상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와 아내는 당신의 호기심에는 한계가 없다며 앱스타인을 사람 수집가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와 그의 아내, 부동산 재벌 모티머 주커만, 일본 출신 사업가이자 전 매사추세츠 공대 미디어랩 소장인 이토 조이치, 물리학자 로런스 클라우스, 하버드대 수학생물학 교수인 마틴 노악 등이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앱스타인 저택에는 교황 바오로 2세,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쿠바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결혼 전이었던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고 빌 게이츠의 사진과 서명도 확인됐습니다.
앱스타인 저택은 맨해튼 이스트 71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유엔 대사의 관저와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앱스타인 저택은 2021년 5,100만 달러에 팔렸고 2023년 다시 6,560만 달러에 매도됐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회장 후보 4명을 거론하는 등 압박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해 케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2명과 다른 2사람이라며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케빈이라는 이름의 2사람은 케빈 헤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허시 전 연준이사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2사람은 스캇 베센트 연방재무장관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의중을 물어본 결과 베센트 장관은 재무장관을 계속 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돌연 사임한 아드리안 아쿠글러 전 연준이사의 후임을 2명으로 좁혔으며 이번 주 안에 연준이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후임 연준이사의 임기를 쿠글러 전 이사의 자녀 임기인 4개월로 할지 아니면 새로 시작할지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서비스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공급관리협회는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0.1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1.1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고용 사정이 뚜렷하게 악화된 가운데 관세 부과가 경기 침체하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7월 고용지수는 46.4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해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여건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격지수는 69.9로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물가가 오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매관리지수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구매 및 공급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 재고, 고용 여건 등을 설문한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며 50은 경기 확장 국면을 50은 위축 국면을 나타냅니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업황 둔화는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침체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급관리협회는 고용지수의 지속적인 수축과 가격지수의 빠른 상승이 우려되는 것이며 그 원인은 관세 부과라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6월 미국 수출이 2,773억 달러로 5월보다 13억 달러 즉 0.5% 줄어든 반면 수입은 3,375억 달러로 전달보다 128억 달러, 3.7%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지난 6월 무역수지 적자는 602억 달러로 5월보다 115억 달러, 약 16%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59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적자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 무역 적자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 하나라도 더 수입하기 위해 주문을 늘리면서 3월까지 크게 늘었다가 4월 고율 관세가 발효된 국가와 품목을 중심으로 적자가 크게 줄기도 했습니다. 또 5월 이후 적자폭이 다소 늘어나다가 6월에 적자폭이 다시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95억 달러로 2004년 3월 83억 달러 이후 21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189억 달러에 그쳐 지난 2009년 2월 188억 달러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는 등 중국산 상품 수입 급감이 무역 적자폭 축소를 가능케 했습니다. 또 캐나다에 대한 적자는 13억 달러, 독일에 대한 적자는 38억 달러로 두 나라 모두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춰주면서 미국 차에 대한 일본 시장 완전 개방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미국 차가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이 미국 차를 원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개방 압력이 시험대에 올랐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는 일본 차가 활개치는 반면 일본 시장에는 미국 차가 없다는데 가장 큰 불만을 가졌으며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국 차에 대한 일본 시장 완전 개방을 얻어냈습니다. 특히 일본 측은 까다로운 안전기준,
시험 요건 등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완전 개방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일본의 무역장벽 철폐 약속이 미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진출이 허용됐지만 입지를 굳히지 못했고 이미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는 관세도 부과하지 않았지만 미국 차는 일본 시장에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2016년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고 제너럴 모터스 등 모든 미국 차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미국 차가 일본 시장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차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이 완전 개방됐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상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도 한국 상품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15일 오후 5시에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지난 2일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약 사흘 만인 5일 뉴저지주 힐스데일에서 규모 2.7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일 오후 커네티컷 페어필드의 메트로노스 역사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3선 도전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던 한인 미셸 박스틸 전 의원이 내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재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 보건국의 조사 결과 뉴욕주에서 담배를 피우는 성인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관련 설문조사 진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효율부에서 일했던 10대 천재 공무원이 워싱턴 DC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AP녹시의 지난달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응답자의 53%가 식료품 가격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으며 33%는 경미한 스트레스라고 답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 전국 대학에 등록할 국제학생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07,965명으로 예상되며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